88페이지 43번부터 2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2강 수업은요, 43번부터입니다. 금속 재료 분야네, 그죠? 볼트, 너트, 전동기, 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탄소 함량이 약 0.2 내지 0.3% 정도인 기계 구조용 강제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 강이라는 기호는 제도에서 S로 표시합니다. 기계는 M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 구조용 강제는 SM인데요. 0.2 내지 0.3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금속 재료에는 이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퍼센트 같은 것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략 어느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C 함량이 여기에서 0.2 내지 0.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0.25%가 한 중간 정도 되겠죠. 이럴 때는 SM하고 25로 합니다. 0.25로 안 하고 25하고 C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쨌든 이 재료 제도 규격에서 뒤에 숫자 뒤에 C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이 숫자가 탄소 함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4, 나번 같은 거는 4라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STC는 탄소 공구강 4종이라는 뜻이고 SKH2는 고속도 공구강 2종이라는 뜻이고 SPSA는 스프링강 8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44번 보통 주철. 보통 주철을 우리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회주철. 회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통 주철은 GC라고 합니다. 회색을 그레이라고 하잖아요. 주철은 캐스트 아이언이니까 보통 주철은 기호로는 GC로 표시하고 회주철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통 주철 성분에 0.7 내지 1.5% 몰리브덴, 0.5 내지 4% 니켈 첨가한 후 별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몰리브덴하고 니켈을 첨가하고 별도로 구리와 크롬을 소량 첨가하여 강하고 내마멸성이 우수하여 크랭크축, 캠축, 실린더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 보통 주철의 이런 합금원소, 특히 몰리브덴이나 니켈 같은 이런 합금원소를 첨가해 가지고 내마멸성도 우수한 이런 재료를 만드는 것을 무슨 주철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에시큘러 주철이라고 합니다. 이 에시큘러 주철은요, 마침 조직이 이제 침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에시큘러 주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에시큘러 주철이 종종 자주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듀리론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듀리론은 뭐냐 하면은 하이 실리콘 캐스트 아이언에 가죠. 규소를 굉장히 높인 주철입니다. 니켈, 크롬, 오스테나이트 게이트 주철은 뭐냐 하면은 니레지스트입니다. 니레지스터. 그 다음에 강인한 대표적인 고급 주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하나이트, 요즘은 미헤나이트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발음을 우리 말로 이동할 때는 특별한 그게 없을 때는 발음이 조금 좀 다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보통 주철에다가 0.5 내지 4% 니켈과 1 내지 1.5% 몰리브덴 그리고 소량의 구리, 크롬을 함유한 것을 우리는 에시큘러 주철이라고 합니다. 에시큘러 주철. 45번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는 이 알루미늄 주축입니다. 제가 요것도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적입니다. 한계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철금속에 외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우탈은 이렇게 해오니까 이제까지 지금 안 까먹고 이걸 그대로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우탈은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알구시라. 알루미늄이 주축입니다.
그 다음에 다의 Y 합금은 알구니마 Y, 알구니마 Y 이렇게 외웠고요. 라의 실루민은 알시나실, 알시나실. 요 대표적인 라우탈이나 Y 합금이나 실루민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그럼 콘스탄타는 여기에서는 알루미늄이 아니고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자, 봅시다. 요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용 합금에 알구시라가 있죠. 알구시라 합금. 그 다음에 니켈 40 내지 50%에다 구리 첨가한 니켈 구리 합금이 콘스탄탄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대표적 자동차 피스톤 합금에 알구니마 Y, 알구니마 Y, Y 합금이 있고요. 실루민은 알시나실, 실루민이 있습니다. 소량의 계량화 원소 나트륨은 0.01에서 0.1% 정도 아주 적게 첨가합니다. 그래서 이 주 성분은 실루민은 보통 그냥 나트륨은 계량화하기 위해서 소량 첨가한 것이고 그냥 알루미늄 SI 합금이다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자, 46번 채심이빵 격자 근접 원자광글, 근접 원자광글이라는 건 다른 이름으로는 지름입니다. 채심이빵 격자 근접 원자광글이는 단 격자 상수는 여기서 A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A가 채심입방 격자의 근접 원자광글이 지름입니다. 2분의 루트 3A.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로 나누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A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루트 2분의 1A는 뭐냐 하면 이거는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수학할 때 배웠을 겁니다. 여기에 루트 2가 무리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무리수를 유리화하려면 루트 2를 또 곱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2분의 루트 2a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면심입방 격자는 2분의 루트 2a로도 바꿀 수 있고 그럼 면심입방 격자의 반지름은 뭐냐면은 4분의 루트 2a다. 자, 이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구조용 특수광인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에서 구조용 특수광입니다. 크롬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합금강에서 몰리브덴의 역할. 자, 여러분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구조용 합금강에서 니켈이나 크롬을 탄소관에 첨가하면은요 담금질과 같은 열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강도와 경도가 높아집니다. 담금질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니켈 크롬은 뜨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뜨임 처리를 하면은 강도나 경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질긴 성질, 강인성이 좀 증대되거든요. 그런데 이 니켈 크롬 이런 강인성 구조용 강인 구조용 강은 뜨임 처리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뜨임을 하는데도 취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뜨임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뜨임을 할 때 어떻게 되냐? 그 온도 구간을 피해야 됩니다. 빨리 피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한 것이 몰리브덴 첨가입니다. 이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꼭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뜨임 매짐을 방지해 줍니다. 몰리브덴. 그래서 몰리브덴은 구조용 강인 합금강에서 뜨임 매짐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크리프의 특성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에서 크리프의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이 크리프라는 것은 뭐냐면 요 밑에도 있죠. 시간 경과 또 고온일수록 이게 나중에 변형이 늘어나서 어떤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는 것을 크리프라고 하는데 이 크리프의 특성으로 지금 요 가나다라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량이 일정한 값에서 정지하는 한계의 응력이 크리프 한계이다. 맞죠? 이 크리프. 강과 철은 300도씨 이상이 아니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계없는데 굴이나 납 같은 경우는 이런 온도에서도 막 크리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에 보면은 용융점이 낮은 금속에서 크리프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용융점이 낮은 금속에서 크리프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크리프 현상은 고온으로 갈수록 약해진다가 아니고 고온일수록 발생이 쉬워집니다. 시간과 고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47번. 탄소강에 포함된 구리 원소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거 몇 번이나 나온 문제입니다. 내식성이 저한다. 아닙니다. 내식성을 정대시켜줍니다. AR1.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그냥 우리 A1, A3, A2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평균이고요. 어떤 재료를 녹여서 온도를 떨어뜨릴 때 그때는 R을 씁니다. A1이라고 안 하고 AR1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고체를 온도를 가해가지고 온도를 올렸을 때 A1 변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AC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1이라는 것은 AR1과 냉각할 때의 AR1과 가열할 때의 AC1의 중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의혹이 생깁니다. 이것도 몇 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C라는 것은 영어로는 쿨링이다. 그죠? 그럼 쿨링이 냉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FEC 상태도에서는 C를 가열이라고 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태도를 만든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불을 쓴 거예요. 쇼파지라고 합니다. 쇼파지. 불의 쇼파지는 가열이에요. 그래서 불에서는 가열이 C이고 냉각일 때는 R입니다. 저번에 내가 세계 테마기인가 한번 봤는데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외국에 가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특히 차를 빌려서 렌탈을 해서 많이 다니는데 기름을 넣으러 갔대요.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게솔린이라고 있더래요. 게솔린. 우리 영어에서는 게솔린이 뭡니까? 휘발유죠.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넣으려다가 의심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불어에서는 게솔린이요. 경유랍니다. 경유. 그래서 이건 이제 차이가 있죠. 쉽게 말하면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비슷한 그런 어순이나 다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단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아닙니다. A1을 냉각할 때 생긴 것이고 가열할 때 생긴 것은 A1이라고 안 하고 열처리할 때 AC1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탄소강에 구리가 들어가면 AR1의 변태점이 낮아집니다. 탄성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고요. 강도, 경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번이 옳은 답입니다. 구리 영향, 강도, 경도, 탄성한도, 내식성 정대, AR1 변태점 저하합니다. 자, 48페이지, 4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48번. 자, 내마멸 에시큘러 주철이 또 나오네요. 바탕 조직. 바탕 조직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기지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소지 조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에시큘러 주철의 바탕 조직은 뭐냐면 베이나이트입니다. 이 베이나이트는 특히 열 처리할 때 탄소강을 열 처리할 때 항원 열 처리 중에서도 오스템플링 할 때 대표적인 조직이 베이나이트입니다. 솔바이트는 뭐냐면 강하고 인성이 우수합니다. 당금질은 하에서도 좀 아주 낮은 온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솔바이트가 생기는데 이거 강도는 솔바이트가 나오는 것보다 냉각 속도가 빠른 트루스타이트나 마텐자이트보다는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질긴 성질, 인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바이트 조직은 스프링강이나 피아노선에서입니다. 스프링강이나 피아노선에서입니다. 스프링강 피아노선 하면 우리는 솔바이트다.
강도와 경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강인성, 인성이 우수해야 된다. 마텐자이트, 담금질의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가장 단단합니다. 가장 단단하다는 것은 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텐자이트는 뭐를 해주냐면 템프링이라는 열처리를 해서 이제 인성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열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오스테나이트는 고온 조직입니다. 열처리에 응용되고 비자성체다. 오스테나이트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비자성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49번 주강, 주철 비교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주강은 말이죠. 주강, 주철에 비해 용접이 쉽습니다. 맞습니다. 주강은 주철에 비해 융점이 높습니다. 우리가 금속 재료를 대체적으로 보면은 순수한 금속보다 다른 원소, 금속이나 비금속 원소가 첨가하면 용융온도가 떨어집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순철의 용융온도는 1539도입니다. 근데 탄소를 4.3% 첨가한 공정주철은요 1130도에서 녹습니다. 무려 순철에 탄소를 4.3% 첨가하니까 한 400도 정도 용융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주강은 강인데 원래 강은 주물로 잘 안 만듭니다. 아변이나 단조를 많이 하는데 모양이 복잡한 것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을 이걸 아변이나 단조를 못하니까 주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주강이라고 하는데 이 주강은 주철에 비해서 탄소가 거의 적게 함유했기 때문에 융점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주강은 주철에 비해서 탄소량이 적습니다. 많습니다. 주강은 주철에 비해서 수축이 적다가 수축이 큽니다. 그래서 강은요 아변 중간 소재로 주로 가공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주물을 잘 안 만듭니다. 왜? 주물용 주강은 수축률이 커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물용 주강은 강은 주물로 잘 안 씁니다. 근데 꼭 어쩔 수 없을 때는 모양이 복잡할 때는 주강을 주물로도 씁니다. 자, 이 49번 문제도 몇 번 아마 여기에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번 다음 재료 중 비중이 가장 가벼운 금속에 속하는 것은 여기에 이미 이 책을 쓴 분들이 여러분이 비교가 쉽도록 비중을 다 적어놨네요. 마그네슘이 1.74, 알루미늄이 2.7, 구리가 8.9, 은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와 나는 대표적인 경금속이 됩니다. 이 경금속은요 비중이 가벼운 거거든요. 4.5 이하인데 이거는 합금을 하면은 비중이 가벼운 데 비해서 합금을 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비강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자, 5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정질 합금, 이것도 참 많이 다뤘는데 비정질 합금을 우리 다른 말로는 비결정성 합금이다. 이 한자에 비결정성 합금을 딱 놓고 봤을 때 이건 이게 결정이 안 생기는 합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정질 합금, 비결정성의 합금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액체검냉법에서 비정질 재료를 쉽게 얻기 위해서는 합금에 함유된 이종원소의 원자 방정이 같아야 됩니다. 이종원소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정 원자 방정 이건 아닙니다. 자, 균질한 재료이고 그러니까 이종원소가 아니면 균질한 재료이고 결정 이방성이 없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하는 거예요. 강도가 높고 연성도 크지만 가공 정화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통 탄소강이나 결정 있는 강들은 이렇게 다결정입니다. 결정이 여러 방향으로 있으면 이걸 가공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슬립이 일어나고 전이가 일어나서 잘 미끌려 가서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이게 잘 자리 잡는데
자꾸 가공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밀려나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가공 경화, 변형 경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열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정지락금은 강도가 높고 연성도 큰데 강도도 높고 연성도 크고 그런데 가공 경화는 일으키지 않는다. 라 제조법에는 이게 이제 단롤법, 쌍롤법, 원심금능법, 스프레이법, 분무법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액체 그 가공법입니다. 액체법이고 기체는 또 있죠. 자, 여기에서 원심 분리기를 한번 봅시다. 원심 기계 또는 원심기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축을 중심으로 물질을 회전시켜서 원심력을 가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특히 원심 검냉법 같은 거 이런 거 원심 분리기를 써서 합니다. 자, 52번 고용체의 종류별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내용에 속하는 것은 이 고용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순금속이 정말 만들기 어려워요. 뭐든지 불순물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섞인 것은 고체가 됐을 때 우리 고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체. 그 고용체의 성질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 침입형 고용체는 녹아 들어가는 원자가 모체 공간 격자 사이로 들어간다. 여기는 작기 때문에 모체 공간 격자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침입형 고용체. 나 치환형 고용체는 녹아 들어가는 원자와 본래 있던 모체가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왜?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 규칙 격자형 고용체는 이성분 금속 원사가 이래 치환형에 속하는데 규칙적으로 바뀌어서 배열된 상태를 우리는 규칙 격자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라 대표적인 침입형 고용체에는 금, 구리, 합금이 있다 했는데 아닙니다. 금과 구리는 성질도 비슷하고 결정 격자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금, 구리, 합금은 대표적인 치환형 고용체 합금입니다. 그럼 침입형 고용체는 뭐냐면 보통 크기가 작은 비금속 원소가 모체금속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건데 이 방법도 제가 한번 힌트를 외우고 나니까 지금도 안 까먹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참조를 해주세요. CHONB, CHONB, CHONB 이렇게 하니까 쉽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시험을 치고 내가 또 여러분 자격증만 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OJT나 이런 그 교육이 있을 때 내가 그 밑에 직원들한테 교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내가 찾는 것보다는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외워버리면 좋잖아요. 시험 칠 때도. 그래서 저는 평생을요, 제가 이거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오래 공부를 했는데, CHONB,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CHONB. 자, 설명 중, 스프링 강이 갖춰야 할 구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탄성한도가 높아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 왜, 침대 같은 것도 스프링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올라가서 잘 때는 스프링이 눌러집니다. 사람이 내려올 때는 본래대로 회복하죠. 이게 이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회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는 높은 탄성한도입니다. 높은 항복 강도, 낮은 피로 한도가 아니고 이게 피로가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굉장히 그럼 높은 피로 한도가 있어야 되고 큰 충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강은 탄성한도, 항복강도, 강도, 피로한도, 충격값 등이 커야 합니다. 자, 53번. 주철의 물리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에서 적합하지 않는 내용은 비중은 말이죠. 주철의 비중은 C, SI 등 많을수록 커진다 했는데 이거는
SI는 여러분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닙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아금속, 중금속, 그래서 반도체라고 그러죠. 어쨌든 완전한 금속이 아니에요. C는 비금속이죠. 이렇게 주철에 이런 원소들이 많이 들어가면 비중은 낮아집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틀렸어요. 흑연편이 크면은 자기 감흥도가 떨어집니다. 자기 감흥도라는 쉽게 우리 봅시다. 우리 비파계 검사할 때도 전기를 공급하면 자기가 생깁니다. 그 자기 감흥도가 나빠집니다. 흑연이 많으면. CSI 등이 많을수록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자, 순철은 1539도인데요. 탄소가 4.3% 들어가면 용융점이 1130도예요. 400도 정도 낮아집니다. 화합탄소 적게 하고 유리탄소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면 투자율 좋아집니다. 화합탄소라는 건 Fe3C나 이런 거 합쳐진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투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Fe3C는 분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유리탄소 이걸 균일하게 분포시키면 투자율이 좋아집니다. 철강 재료에 CSI 등 비금속 원소가 많을수록 비중이 낮아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54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금속 결함 중 최적 결함에 속하는 것은 부피결함이죠. 그죠? 최적 결함을 부피결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축공이 해당합니다. 자, 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최적 결함. 3차원 결함입니다. 3차원 결함입니다. 대부분 가공 제조 과정, 이 가공하고 제조 과정에서 많이 끼어들어요. 많이 생깁니다. 결함 크기가 크며 기포, 이것도 가공할 때 생깁니다. 균열, 외부 함유물, 수축공, 이렇게 가공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적 결함이라고. 점결함, 포인트 디펙트, 빈 공간 공공, 빈 공간이 있는 이걸 공공이라고 합니다. 빈 공간 공공이라고 합니다. 빈 공간입니다. 공공, 영어로는 베이컨시가 뭐냐면은 점결함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 결정사의 빈 작은 공간에 침입한 자기 침입입니다. 스스로 작은 공간. 고체에서의 불순물, 그 다음에 고용체 중에서는 치환형과 침입형 등이 점결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선결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1차원적 결함, 전위가 있습니다. 전위, 디슬로케이션. 전위에는 요 전위가 선결함입니다. 1차원적 결함인데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와 혼합 전위가 있다. 세 가지 전위가 있다. 칼날 전위는 뭐냐면 잉여 남은 반평면 가장자리가 결정 내에서 끝날 때 발생하는 전위이며 반평면 주위 원자 배치가 휘어져 있으므로 이렇게 요 모양 있죠? 표시합니다. 이것을 칼날 전위라고 합니다. 이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피지컬 메탈러지 해가지고 금속 물리학에서 좀 세부적으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지금 하려면 굉장히 이론적으로 어렵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합니다. 선결함은 1차원적인 결함, 전위를 선결함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선결함에는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는 또 뭐냐면은 결정의 전단능력 작용하여 생기는 전위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혼합 전위는 그러면 칼날 전위와 나사 전위가 혼합된 형태의 전위이다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선결함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차원 계면 결함, 경계면, 외부 표면, 그 다음에 결정입계, 상경계, 상정경계입니다. 상정은 그 결정의 어떤 면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거. 트윈이라는 것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차원 계명결함은 외부 표면, 결정 입계, 상의 경계, 상정 경계 이런 것들을 2차원 계명결함이라 한다는 걸 알아보세요. 이 부분에는 상당히 금속 물리에서 좀 많이 다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시험 치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번 FC 평형 상태도에서 자기 변태만으로 짝지어진 변태에 해당하는 것은 A0 변태는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 A2는 순철의 자기 변태입니다. 그래서 A0 변태는 210도, A2는 768도씨입니다. 자, 탄소강에 함유될 때 상온매짐 일으키는 원소는 인입니다. 고온매짐, 적열매짐을 일으키는 원소는 황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강에서 생기는 또 무슨 매짐이 있냐면 청열매짐이 있습니다. 청열매짐. 이거는 200 내지 300도씨에서 이제 파란 불꽃이 나면서 이제 작게집니다. 이것을 청열매짐이라고 합니다. 자, 56번. 분말상 가루로 만든 구리에 약 10% 주석 분말과 2% 흑연 분말 혼합하여 윤활제, 휘발성 물질을 가한 후 가압 성형하여 소결한 열을 가하여 베어링을 하거면 이걸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다공질이거든요. 여기에 윤활제는 휘발성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오일리스냐? 구리, 주석, 흑연 분할을 혼합시켜서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회전을 하면은 그 안에 있던 윤활유가 이제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 작동을 멈추면은 이 밖에 있던 윤활유가 도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베어링이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57번. 고온 내열강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직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하고. 열 팽창에 대한 변형이 커야 되는데 열 팽창에 대한 변형이 크면 안 되겠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느덧 시간 훌쩍 지나갔네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